안녕하세요. 다산투자노트의 수지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제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닥터 쿠퍼, 구리 이야기인데요. 다사님, 최근에 이 구리 박사님이 예사롭지 않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구리는 전 세계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서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닥터 코퍼가 내놓은 처방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른 한쪽에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AI와 미중 갈등이라. 얼핏 들으면 구리와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한데 오늘 그 연결고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구리가 왜 경제 확장의 트리거인지 과거 100년의 데이터로 증명해보고 세계 최대 구리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처한 위기와 기회까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왜 사람들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건가요? 단순한 우연인가요?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게 증명됩니다. 구리는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는 혁명의 시기마다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1900년대 초반 전 세계 도시들의 전구가 보급되고 전력망이 깔릴 때 구리 수요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 말고 좀 더 최근 데이터는 없나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중국이 전 세계 구리의 50%를 집어삼키며 도시를 건설할 때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0.7달러에서 4.5달러까지 6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리가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선행지표요? 주가처럼 미리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또는 PMI라고 하죠. 이 경제 확장 지표가 50을 넘기기 약 3에서 4개월 전부터 구리 가격이 먼저 꿈틀거립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미리 사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교체하는 건 100년 전 전력망을 깔던 때와 맞먹는 거대 경제 확장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르면 광산 회사들이 그냥 더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땅 파면 나오는 게 구리잖아요. 바로 그 점이 구리 투자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구리 광산은 발견해서 실제 생산까지 평균 12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오늘 가격이 좋다고 내일 당장 공급을 늘릴 방법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15년이나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리네요. 게다가 품위 또는 오어그레이드 문제도 심각합니다. 100년 전에는 흙 1톤을 파면 구리가 20kg가 나왔는데 지금은 5kg도 안 나옵니다. 똑같은 양을 얻으려고 4배나 더 깊이 파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죠. 비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힘든데 지난 몇 년간은 왜 잠잠했던 건가요? 그건 바로 2015년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11년 고점을 찍었던 구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광산 기업들이 줄파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도 30달러에서 3달러로 90%나 빠졌습니다. 90%요? 정말 끔찍했겠는데요. 그때 경영진들이 얻은 교훈이 다시는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광산 투자가 거의 멈춰 있었어요. 돈을 벌면 빚 갚고 배당 주기에 바빴죠. 결국 지금의 공급 부족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했던 결과가 이제야 청구서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서 지정학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이게 구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정년, 즉 원석을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공정의 50% 이상을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와, 절반 이상요?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구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는 IRA 같은 걸로 자기 편에서 나온 구리에만 혜택을 주죠.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구리 가격은 오릅니다.
과거에는 가장 싼 곳에서 가져왔다면 이제는 가장 안전한 우방국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우상향 국면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라는 어마어마한 광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서 잡음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라스버그는 세계에서 구리 채굴 비용이 가장 낮은 기적의 광산입니다. 구리 캘 때 금이 덤으로 나와서 그걸 판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첫째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지분 갈등입니다. 정부가 자국 자원을 지키겠다며 FCX 지분 51%를 가져갔고 재련소도 현지에 강제로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비용이 더 들겠죠? 둘째는 지하채굴 전환입니다. 지하채굴요? 땅 위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고난도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FCX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와 채굴 방식의 변화는 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AI는 칩이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구리 타령인가요? AI는 거대한 전력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구리 권선입니다. 권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선이랑 다른 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전선이 전기를 운반하는 통로라면 권선은 전선을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감아놓은 코일 뭉치를 말합니다. 변압기나 모터 안을 뜯어보면 구리선이 빽빽하게 감겨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권선입니다. 아,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압을 바꾸거나 모터를 돌릴 때 쓰는 그 뭉치군요. 정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서 대형 변압기가 필수고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구리 권선이 들어갑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의 구리 수요는 일반 건물의 3배나 됩니다. 2030년까지 AI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구리만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세계 최대 광산 몇 개가 오직 AI만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구리 시대가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는 짚어봐야죠.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요? 닥터 코퍼는 원래 침체 때 가장 먼저 고꾸라지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침체가 오면 건설 경기가 죽고 구리 가격도 3달러대 밑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하지만 2026년 지금은 그때와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첫째는 재고입니다.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 LME 재고가 역사적 저점입니다. 팔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둘째는 강제적 수요입니다. 과거 아파트 건설은 경기가 나쁘면 멈췄지만 AI와 에너지 전환은 국가 안보가 걸린 필수 투자라 경기가 나빠도 멈추기가 힘듭니다. 아, 침체가 와도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침체가 온다면 그건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FCX는 이미 빚을 다 갚아놔서 침체 국면에서도 2015년처럼 흔들리지 않을 체력을 갖추고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리 투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가격의 잔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구리 투자는 인류가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는 전환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광산 기업들이 미친 듯이 투자를 늘리는가? 둘째, 미중 갈등이 갑자기 풀리는가? 셋째, 구리 대신 싼 알루미늄이 AI에 쓰이기 시작하는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즉,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흐름을 믿고 긴 호흡으로 가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다사님 덕분에 닥터 코퍼의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노트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구리만큼이나 뜨거운 전력기기와 변압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